이 시간이 되어서 그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공사를 방치해서 제방이 붕괴되면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의 경고, 시민들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충북도의 도로 통제와 재난 관련 대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예견된 자연재난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자연재난은 우리는 인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따라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이고 관재이며 또 중대시민재해입니다. 진정한 추모는 진상규명이다라고 판단하고 그동안 지역에서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생존자협의회 그리고 시민대책위원회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유연한 상황이고요. 수사망이 옥죄어 오자 책임자인 충북도지사, 청주시장은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국가와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를 물어왔습니다. 이제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고요. 국회의 재기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14분의 무고한 희생자 그리고 16분의 피해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이제 국회가 국정감사 그리고 국정조사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 첫 번째 여는 발언은 우리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신 도정환 의원님께서 여는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도정환 의원입니다. 지난번 예결위가 열렸을 때 제가 총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중에 그나마 대응을 잘한 기관이 하나라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느 기관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묵묵부답이었어요. 잘한 기관이 한 기관도 없기 때문입니다. 7월 15일 참사가 나기 이틀 전부터 7월 13일부터 호우경보가 내렸습니다. 7월 14일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렸고 7월 15일 아침 4시 10분에는 홍수경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부터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호우경보, 홍수주의보, 홍수경보가 발령되는 동안 단 한 기관도 현장에 나와서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단 한 기관이라도 움직였다면 이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36명의 수사의뢰 66명의 징계가 있었지만 책임을 져야 하는 최고 책임자들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에게 이 질문도 했고 그리고 이들에게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이 대답을 듣지 못해서 행정안전위원회를 소집을 했는데 행정안전위원회 전라북도 지사를 출석시키라는 이유로 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정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일단 행정안전위원회가 제대로 다뤄야 하고 그리고 또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 아닌 환경부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서 홍수 위험 지역을 1년에 390개 지역을 미리 선정해서 대비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이 임시제방을 쌓은 이번에 대참사가 난 오송 미호강 주변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금강 홍수통제소에서 올려온 대로 했다. 금강 홍수통제소는 충청북도에서 올린 대로 했다. 충청북도는 청주시가 올린 걸 이첩했다. 이렇게 합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것들이 반복될 때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 분들도 오셨고 또 생존자 협의회
대표해서 또 여기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이 기자회견을 계기로 제대로 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오송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 이경구입니다. 7월 15일 아침 우리 가족들은 어딘지도 모르는 지하차도에서 엄마였고 딸과 아들이었고 아빠였던 소중한 가족을 잃었습니다. 참사 당시 실종자에 대한 생사 여부 확인도 불가했으며 하루가 지나는 날까지 유족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현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서서히 윤곽이 보이는 빨간 버스에서 유가 시작되었고 가족들은 그렇게 주범으로 맞이했습니다. 실종자에 대한 명단도 생존자에 대한 정보도 수습된 가족들에 대한 신원도 알 수가 없었고 기다리란 말만 메아리처럼 들었고 그렇게 오송 궁평 2 지하차도는 시간이 멈춘 채 있습니다. 억울한 죽음에 대한 이유도 모르고 가족을 문 밖에 보내지 말아야 했다고 후회하고 오히려 원인을 저희 유족들을 자신에게 묻고 자책하며 가슴을 치고 버티었습니다. 빈소와 장례를 진행해야 했으나 어느 누구도 도움 없이 결정은 오로지 유가족들의 몫이었습니다. 마지막 번에는 화장터까지 보험금 고지와 신청기간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저희 유족들에게 다시 상처를 내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애도와 위로보단 빠른 시간 내에 재정적인 지원금을 수령하여 참사를 지우라 했습니다. 남은 유가족들은 대인기피증부터 불면증, 심리불안과 우울증에 2차 피해까지 없는지 서로 안위를 살피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생 초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는 어느 단체장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검찰에 인수인계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으며 현재도 참사 관련 정확한 정보도 경과도 제공받지 못하며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또한 참사 초기의 진심 어린 위로와 사죄, 아픔을 잊지 않고 함께 하겠다던 말과 달리 도의적인 책임만 지겠다고 선회하는 관리 주체와 교통통제에 대한 권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매뉴얼을 따랐다는 말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재방공사 발주와 오송지하차도의 관리 주체가 기관이 법적 책임이 있다고 강변하는 모습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책임 회피식 모습은 국민 누구도 예견이 가능한데 왜 오송지하차도재단은 예견을 못하고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기관들의 책임 전가식 발언을 듣는 유가족들은 현실이 너무 슬프고 상처가 커집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다시 한번 참사의 최종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반복되지 않는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협의회 대표입니다. 요즘 드라마로 인해 회자되고 있는 헌법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3년 7월 15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 오송 궁평 2 지하차도에서 국가는 없었습니다. 임시재방이 터져 하천이 범람했고 누구 하나 지하차도를 통제하는 이 없었으며 6만 톤의 물이 지하차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덮쳤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살고 싶다는 본능 하나로 흙탕물을 마시며 각자 도생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사고 이후 가장 힘든 것은 신체적인 부상이 아닙니다. 사고 당사자이자 목격자인 우리는 고인이 된 희생자들, 그들을 구해주지 못해서 같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절망감과 죄책감에 하루하루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이자 관제입니다. 이 참사가 일어나기 전 국가와 지자체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 참사가 일어난 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가와 지자체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충북도지사와 청주시당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낯뜨거운 리탁 공방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앵무새처럼 하는 말은 본인은 법적 책임이 없다, 행복청 책임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지켜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책임 회피로 피해자인 우리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잘 수행했는지, 공직기강은 잘 세웠는지,
매뉴얼은 잘 지켰는지 등 국회에서 진실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지사 김영환, 청주시장 이범석, 이 두 지자체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먼저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1704, 304, 159. 이 숫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세월호 참사, 12구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수입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15일 또 국가는 없었습니다. 막을 수 있었고 막아야 했습니다.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왜 우리 가족이, 친구가 어둠 속에서 숨을 거둬야 했는지 알고 싶다는 국민들의 요구 하나 들어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참사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반드시 충청북도와 청주시 모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해야 합니다. 경련으로 진행된다는 단 한 가지의 이유로 국정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국가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국가가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상을 밝히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의무입니다.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첫 단추는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의 원인과 충청북도 그리고 청주시 행복청, 소방, 경찰의 대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대응을 자세히 살펴보고 부실한 대응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2014년 세월호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점과 대안을 찾아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줄곧 이야기해 왔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충청북도와 청주시를 대상으로 면밀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결정하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개선점과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사회적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늘 함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며 안전사회를 위한 약속 이행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상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소개받은 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참사 직후에 바로 열렸어야 했던 오송 참사의 현안 질의가 지금까지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의 재난안전 시스템을 촘촘하게 들여다볼 의무가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당 의원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현안 질의를 파행시켰고 주요 책임자인 충북도지사의 출석을 가로막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 지자체장이 그 어떤 정치적 법적 책임도 지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행태입니다. 이제라도 국회 차원의 오송 참사 진상규명을 추진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책임 면피와 축소에 급급한 국무조정실의 엉터리 감찰 조사가 아닌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제1야당의 민주당 역시 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된 이들을 국정감사장에 어떻게든 불러내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가 예견된 집중호우와 미호천 범람 위험 신호에도 bun평 2지하차도를 포함한 도로 통제와 대피 명령을 왜 하지 않았는지 추궁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 소방이 긴급구조기관의 의무를 다했는지도 검증하겠습니다. 2023년 국정감사가 오송참사 진상규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인데요. 충북이 이번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련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미 부산의 경우 3년 연속 국정감사를 받은 선례도 있습니다. 충북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오송참사 같은 참사가 발생했다면 관례를 깨고서라도 문제를 지적하고 파악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오송참사의 진상규명을 덮고 책임을 면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충북 감사에 응하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충북도에 대한 그리고 청주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오송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국민의힘과 기본소득당 역시 오송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